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6월 21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. 국민의힘 당권 레이서 벌써 시작됐습니다. 23일 일요일이죠. 이 원희룡, 나경원 그리고 그 한동훈 또 윤상현 이 네 사람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세 사람 그중에서 세 사람 원희룡, 나경원, 한동훈 그 나란히 그날 다 공식 출마 회견을 합니다. 해서 본인의 비전, 그 입장 이런 것을 밝힐 텐데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. 자, 그 부분인데 물론 그 선언문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.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.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대답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멀리하겠다는 할 수가 없겠죠. 당정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 이어지는 다른 문제들,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데 대한 답변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 그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23일 1월 기자회견이 비교가 될 텐데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제가 당권 경쟁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1차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아주 초반전이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예측은 1차 말 그대로 1차 예측이고 변수에 따라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진행될 때 2차, 3차 이렇게 예측을 해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1차 예측은 상당히 이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예측 가능한 변수 이걸 기준으로 아주 기본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전제를 둬야 될 것이 자, 이 투표 방식이 지도부 투표 방식이 일반 국민 20%고 이 여론조사, 당원 투표가 80%죠. 당원 투표 80% 책임 당원입니다.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%인데, 자, 20% 일반 국민이라고 해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뺍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무당층입니다. 물론 이 민주당 지지층이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. 처음에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? 물으면 본인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무당층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한다 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그 변수는 일단 논외로 하고 약간의 역선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논외로 하고 20% 일반 국민 20%도 이 안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책임당원 80%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10% 되고 중도층 한 20% 된다고 보면은 어쨌든 당심, 민심과 당심 이렇게 나누기보다 당심이 상당히 좌우를 하죠. 이 당심 중에서도 이 책임당원, 매달 돈을 내는,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책임당원들은 또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당원은 아닌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그 지지층과는 또 좀 다른 결이 좀 다릅니다. 이 지지층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층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안 잡히죠. 책임당원의 당심, 진짜 책임당원의 당심이 안 잡힙니다. 책임당원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책임당원의 명부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은 그런 조사가 안 나오죠. 그냥 일반 국민 중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원희룡 또 나경원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윤상현은 좀 떨어져 있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책임 당원들은 이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결속력이 강한데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이 당심이 좀 결속이 돼 있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현재로서는 하나는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바라는 그 당심이 저변에 깔려 있고 또 하나는 2조 심판 여전히 필요하다.
문재인까지 이재명 조국뿐이 아니라 문재인까지 2조 심판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그 당심에 기조에 흐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그 당심을 파고드느냐가 이 승부를 가르는 상황이 되겠죠. 일단 윤석열 정부 정권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. 이런 기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후보들 중에서 당권 후보들 주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만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인물들은 좀 점수를 적게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주자들은 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지금 관심이 되는 인물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. 총선 때 2차례 충돌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자리도 거부를 했고, 물론 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출마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하는 이 당원들이 있습니다.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충성도,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당원들이 있죠. 그리고 반면에 원희룡은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친윤을 등에 업고 뒤늦게 출마를 선언을 했다. 그리고 첫 마디가 당정 일체를 좀 강조를 하고 있죠.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. 자,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원희룡은 점수를 좀 더 낮게 받을 수 있는데, 윤상현 의원도 여기에서는 별로 큰 점수를 못 받습니다. 계속 일종의 쓴소리 같은 것을 많이 했죠. 윤상현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.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. 그래서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을 안정을 바라는 이 당심에서는 원희룡이 가장 우세하다. 그리고 한동훈과 윤상현은 좀 거기에 못 미칠 수가 있다. 물론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윤상현도 마찬가지고. 나경원은 그 중간 지점에 있지 않는가. 자,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, 여기 또 하나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책임 당원들 중에서 TK,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25%가 몰려 있고 부산 경남 울산에 20%가 몰려 있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이 영남에 있습니다. 영남에 책임당원이 있고, 또 그 중에서 또 서울에 수도권에는 또 출향인들 중에서도 책임당원은 이 영남 출신들이 또 많이 있겠죠. 그렇게 보면은 영남의 당심이 이 판을 가를 수가 있는데, 공교롭게 지금 영남 출신 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영남 출신 주자가 한 명도 없죠. 모두 일단은 수도권을 좀 근거로 하는 한동훈 지역구 같은 건 없지만은 어쨌든 서울 이미지죠. 그리고 나경원 동작이고, 윤상현 인천이고, 또 원희룡도 제주도지사를 했지만 그 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인 상황입니다. 지금 PK 지역이. 그래서 누가 이 지역을 당심을 넣느냐가 관건인데,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영남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맞출 만한 사람, 여기에 좀 표심이 갈 수가 있겠죠. 자, 2조 심판이 필요하다. 지금 2조 심판뿐이 아니고 문재인까지 지금 이 열성 당원들은 핵심 책임 당원들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어려움에 처한 까닭이 제때 문재인,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아서 그렇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누가 2조 심판, 문 2조 심판이죠. 여기에 적임자일까를 또 당신이 판단을 할 텐데, 이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기초로 내걸었던 한동훈이 이 부분에서는 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개항을에 출마했던 원희룡도 마찬가지로 2조 심판을 바라는 이 당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윤상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, 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나경원 의원도 이 부분에도 한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다. 자,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좀 섣부르지만 현재 상황을 기초로 해서 좀 앞을 내다보면은 현재 이 좀 유력한 쪽은 아무래도
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는 확실한 팬덤이 있는 이 한동훈이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? 원희룡일까 나경원일까?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겠지만은 저는 원희룡이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. 출발선상에서 한동훈이 제일 앞에 있고, 그 다음에 원희룡이 있고, 원희룡이 있는데 한동훈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. 떨어져서 두 번째로 있고, 왜 원희룡이 있냐면은 친윤의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. 친윤, 정치인들도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, 이 책임당원들은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친윤 의원, 원내외 당협위원들이 원희룡을 지원을 하면은 원희룡이 이 한동훈과 좀 떨어져서 뒤에 있고, 그 다음에 원희룡과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약간 떨어져서 나경원 의원이 있지 않는가. 나경원 의원은 지금 친윤의 지원을 처음에 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원희룡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기대를 거의 할 수가 없게 됐죠.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은 인지도가 있습니다. 인지도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이 팬덤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나경원이 그것보다 약간, 원희룡보다 약간 뒤에서 지금 출발선상에 있고,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좀 뒤처진 상황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. 자,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관건은 이 상황으로 쭉 갈 것인지, 도중에 막 역전극이 일어날 것인지,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. 뭐 토론회도 할 테고, 핵심은 1차 투표. 1차 투표에서 누가 가반을 얻을 것인가. 이 가반을 얻으면 일단 끝나죠. 가반을 얻을 것인가인데 현재 유력한 이 1차 투표 1위 예상자는 역시 한동훈이죠. 현재로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.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과반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, 그러면은 2위, 3위, 4위가 결선 투표에 갔을 때 2위 후보에게 3위, 4위 후보가 표를 몰아줄 것인가. 자,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되고, 한 달 동안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. 어쨌든 지금 한 달 가장 남은 선거는 좀 지금 출발선상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예측되는 성산, 제 나름대로 예측되는 성산은 여전히 한동훈, 원희룡, 나경원, 윤상현 순인데, 자,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.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임당원들의 표심은 지금 잘 모릅니다. 잘 모르는데 다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원하고 있다.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안정, 막 내부에서 흔들고 막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조 심판이 필요하다는 이 당심. 문이조 심판이죠. 이 두 가지를 누가 잘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책임당원들이 판단을 하겠죠. 그래서 그 결과가 앞으로 계속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쫙 갈 수도 있는데,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다음에 또 적절한 시점에 2차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결론은 출발선상에 가장 앞에 한동훈이 있고, 좀 쳐져서 원희룡이 있고, 원희룡과 거의 비슷한 라인에 약간 한 발자국 정도 뒤에 나경원이 있고, 좀 많이 또 거기서 쳐져서 윤상현이 있다. 자, 이렇게 출발 선상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